보건 고위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시작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배 급증했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로 수속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미리 공항에 도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발효되면서 원정 낙태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주의 낙태 클리닉에는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인신매매 추격전이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미 보건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늦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부스터샷을 권고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 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부스터샷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고위 관리들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과 만나 최소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선 부스터샷 접종을 연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추가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Absolutely waiting for the FDA and the CDC, and I advise Americans to do so. They will, be looking at the data on the third dose, on the booster, and after they give their recommendations, then we will be rolling out booster vaccines. 현재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2억 600만여 명. 이 중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지만 모더나 백신 접종자도 8천만여 명으로 상당합니다. 예정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다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나 의료 종사자 등 취약계층 중 화이자 접종자로 우선 접종이 한정될 전망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접종 시기만 늦춰질 뿐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효과를 위해선 모든 미국인이 3회 접종을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And I believe w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only will not be a strong response, but that it will actually be durable. And if it is durable, then you're going to have very likely a 3-dose regimen being the routine regimen. 파우치 소장은 다만 미국인들이 3회차 백신을 맞아야 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FDA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FDA는 오는 17일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놓고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정부는 최종 검토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접종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절 연휴 여행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넷 여행 예약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 미 전체 인구의 31%가 호텔 예약을 마쳤으며 설문에 참여한 8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3,289편의 항공편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 2배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샌프란시스코와 덴버, 시애틀, 그리고 시카고 국제공항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루셀 월런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다면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특히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각 나라의 방역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일까지 LA 국제공항에서 운영되는 항공편은 총 3,289편.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의 8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만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We're doing our best to stay safe and doing our best to stay distant and all that fun stuff, so I think we're going to be okay. 교통체증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혼잡에 대비해 여행객들에게 국제선의 경우 최소 3시간 전, 국내선은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미국을 여행 허용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가운데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나라마다 방역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Really is incumbent on you as the traveler when you're booking your tickets, when you're getting close to your flight, and when you get to the airport, just triple check all the information to make sure it's current about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where you might be going. 노동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공항 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텍사스주를 넘어 원정 낙태를 하러 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주 병원들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발효 이후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텍사스 여성이 낙태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평균 거리는 12마일이었지만 법 발효 이후에는 이동 거리가 20배나 증가한 248마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은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수백만 마일을 이동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원하는 여성에게 원정 낙태의 비용을 지원하는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새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불법 낙태 감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인신매매범 추격전이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자정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멜로즈 애비뉴 인근에서 인신매매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한 용의자가 피해자를 내려주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으며 경찰이 곧바로 용의 차량을 뒤쫓으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 차량은 유가와 윌튼 애비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했으며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용의 남성 2명도 경미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 다운타운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운전자들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1명이 숨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반쯤 17가와 브로드웨이 스트릿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2013년형 기아 옵티마를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했고 다른 차량의 남성 운전자는 도주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차량 후드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이 다시 한번 도주하자 남성은 떨어져 부상한 뒤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현재 여성 운전자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했던 트랜스젠더가 성기 노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데런 머리저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6월 한인 스파업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간 뒤 남성 알몸을 그대로 노출해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5명의 고객은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을 촉발했고 해당 스파업소 앞에서 두 단체가 시위에 나서다 유혈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머리저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성기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리저의 성기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은 지난 30년 동안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아프간 철군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루이지애나를 방문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등 북동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물이 빠지고 복구가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이 상륙했던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등 남부에서도 지금까지 13명이 숨졌고 정전과 단수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선 지난 일요일부터 80만 가구 이상이 전기가 끊긴 채로 암흑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루이지애나를 직접 찾았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챙긴 바이든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hing political about this. It's just simply about saving lives and getting people back up and running. And we're in this together. 하지만 아프간 철군에 이어 대형 자연재해까지 닥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군 13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프간 철군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여전히 100명 이상의 미국인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북동부를 강타한 폭풍과 폭우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신하던 코로나 문제에서도 바이든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바이든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돌파에 나섰지만 임기 8개월 만에 닥친 다중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재 빠른 속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한인들에 따르면 오늘까지 70에서 80%가량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며 한인 사회의 경우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복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의 피해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피해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일 밤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주 등에서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허리케인 시즌 5번째로 기록된 허리케인 레리가 대서양 중동부 지역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어제 형성된 레리는 이번 주말까지 최고 시속 1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 당국은 레리는 현재 대서양 중부를 지나 미국을 향해 북서진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로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리가 대형 허리케인으로 강화할 경우 올해 들어 그레이스와 아이다에 이어 세 번째 대형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립해양대기국은 이번 허리케인 시즌 형성될 열대성 폭풍은 최소 15개에서 21개에 이르고 이 중 7개에서 10개가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오는 9일부터 10일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타운 자영업자와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몰 비즈니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웨비나에는 연방정부 중소기업청, LA 카운티, LA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줌 미팅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마련됩니다. KYCC는 한인타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 둔화의 원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을 꼽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중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는 모두 23만 5천 개, 한 달 전에 비해 77%나 급감하면서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업의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고 소매 건설업 공공일자리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철회를 의미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일정도 당초 전망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연준은 최근 경기 회복세를 근거로 오는 1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 실적이 전망을 크게 밑돈 만큼 자산 매입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용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를 지목했습니다. We're going to need to combat the Delta variant. We need to make more progress in fighting the Delta variant of COVID-19. 그러면서도 취임 이후 자신이 제시한 여러 정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델타 변이 위험에 맞서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 지표 악화는 뉴욕 증시에도 충격을 줘 다우 지수가 0.21%나 떨어졌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치러질 예정인데요. 충청권부터 스타트를 끊는데 경선 전체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기선 제압을 자신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수임료 공개 요구를 두고는 공세 자체가 흑색 선전 같다며 일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지사는 또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실적 행보에도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 경선지인 강원 지역을 찾아 표밭 선점에 나섰습니다. 개발이 뒤늦어진 지체된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보류해 둔 땅이다. 이제부터가 기대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 전 대표는 특히 본선에서 이기려면 흠이 적고 품격 있는 검증된 후보여야 한다며 이 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선 캠프 좌장인 30 의원이 나서 이 지사 측이 자료 공개는 안 하고 추상적인 반박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 내일 세종 충북에서 치러질 첫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7만 5천여 명의 온라인 투표와 1,600여 명의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가 합산돼 공개됩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과반 득표를, 이 전 대표 측은 한 자릿수 격차의 접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를 두고도 여론조사 지표가 좋은 추미애 박용진, 조직력에서 앞서는 정세균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경선판을 흔들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의혹의 한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후보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부울경 지역을 순회 중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이나 잘 대비하라며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봉화마을도 방문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자신이 상대할 후보에겐 악재만 남았고 자신에겐 기회만 남았다며 토론을 하기 전에 지지율 역전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는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다른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쟁점화했습니다. 의혹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증거를 대라는 윤 전 총장의 해명은 범법자 방식이라며 후보직 사퇴와 출당까지 요구하기도 했고 고발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검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다만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후보 측은 윤 전 총장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공세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제6작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벤코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브홉 제공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어디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243곳, 신용카드사 9곳,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신용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지원금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집 근처의 지원금 사용처를 알림 메시지로 보내주거나 고객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지원금 사용처를 지도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맹점 이름을 검색해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처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구매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을 오는 17일까지 10% 할인 판매하는데요. 지류형 상품권은 시중은행 16곳에서 살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혜택이 더 있는데요. 일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17,000원 이상 사면 5,000원, 68,000원 이상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수산물의 경우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과 서울 신중부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이번 달 셋째 주에는 시장 25곳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소득보다 많이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꼭 신청하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나면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됐는데요. 166만여 명에게 약 2조 2천억 원이 환급돼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3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됐고요. 17만여 명에게는 환급액이 이미 지급됐지만 나머지 148만여 명은 개인별로 환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 전화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시고요. 주소지가 변경돼서 안내문 혹은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를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상장지수펀드인 ETF와 비슷하지만 다른 상장지수증권 ETN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인 만큼 신중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TF 펀드는 한 종류지만 ETN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둘 다 비슷한 원자재나 주가지수 등 기초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ETF는 종목을 10개 이상 담아야 하고 만기가 없지만 ETN은 만기가 있고 구성 종목이 최소 5개 이상이면 발행돼서 집중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운용사가 내놓는 ETF와 달리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인데요. 시장 가격과 지표 가치의 차이가 벌어져 괴리율이 커지는 등 상품이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확률은 낮지만 증권사가 부도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N에 가입할 때에는 발행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기초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상장 폐지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